암 진단을 받고 나면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담배를 피우지 말걸, 술을 조금 덜 마실걸, 살을 조금 더 뺄걸, 건강검진을 좀 더 자주 받을걸, 몸이 이상했을 때 병원에 조금 더 빨리 가볼걸.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암 환자분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나를 자꾸 탓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암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면 위험인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흡연, 음주, 비만, 감염, 어떤 환경적인 노출이나 직업적인 노출처럼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인자가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험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암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암이 왜 생겼는지를 놓고 그 이유를 하나만 골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자꾸 원인을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건강을 위해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계속 비난하는 것과 오늘부터 나를 잘 돌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왜 그걸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하루하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지금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어떤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는 잘한 선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힘든 하루를 견디는 방법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지 않고 그러게 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게 왜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적인 노출입니다. 예전에 건축이나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됐던 성명 같은 물질은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과 관련이 있고 성면폐증,
같은 폐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수십 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그만둘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모르면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을 좀 더 자주 받을 걸. 그때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갈 걸.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후회일 것 같습니다. 검진은 물론 중요합니다. 일부 암은 검진을 통해 더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수월해지고 예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되는 검진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진이 모든 암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했는데도 암이 발견되지 않는 위음성도 있을 수 있고 암의 종류와 진행 양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알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검사를 한 번만 더 했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나에게 너무 어려운 정답을 요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오늘의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과거의 나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검진 날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의 생활 습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치료를 받는 것, 예약된 진료에 가는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 몸이 힘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암 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매일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치료가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서울 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치료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날에는 힘들어 해도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암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치료가 끝난 뒤 재발을 걱정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 암에 걸려서 대신 정보를 찾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암은 특별히 잘못 살아온 몇몇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고,
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고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나를 너무 오래 재판하지 마세요. 그때 담배를 피운 나도, 검진을 제때 받지 못했던 나도, 몸이 이상했는데 조금 늦게 병원에 갔던 나도, 그때의 환경과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부작용을 견디고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미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내가 잘못해서 암에 걸렸다는 죄책감까지 하나 더 짊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보다는 조금의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힘이 있다면 바꿀 수 없는 어제를 후회하는 데 쓰기보다는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약을 먹고, 오늘 조금 걷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치료를 준비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치료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탓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